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상위 1% 사람들은 성공과 부를 책을 통해서 이루었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수십 년간 반복해서 읽으며 자신의 투자 철학을 다졌다고 하죠. 밥 프록터는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찢어질 때까지 읽었다고 하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마야 안젤루의 시와 저서들의 영감을 얻어서 꾸준히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인생 책을 꾸준하게 회독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회독법이 가진 효과와 회독의 효율을 높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거나 큰 영감을 준 책들을 보통 인생책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생애 주기에 따라 관심도 성향도 바뀌기 때문에 읽는 책의 종류도 바뀌게 되죠. 하지만 진짜 인생책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세월이 지나도 취향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라는 존재가 되기까지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했고 그 밑거름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꾸준히 반복해서 읽게 되죠. 앞서 얘기해드린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책들을 몇십 년에 걸쳐 꾸준히 반복해서 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책을 꾸준히 반복해서 읽는 독서법을 회독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고 등 돌리면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주의가 산만해 집중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뇌가 나이를 먹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 용량은 25세를 전후에 1350cc 정도로 정점을 찍고 점차 축소해서 65세 전후가 되면 정점 대비 10%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인이 신경세포의 수와 시냅스의 연결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회독은 인간의 뇌 속에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자극해 지식이 저장되는 경로를 빠르고 강력하게 만드는 과학적 행위입니다. 기억은 뉴런이라고 부르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틈 시냅스를 통해 신호가 전달되며 저장됩니다. 이 연결이 튼튼할수록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첫 1회독일 경우 시냅스의 연결이 약하다 보니 기억에 오래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게 되는 경우 이 연결부가 튼튼해지게 되면서 오래 기억하게 되는 거죠. 마치 숲을 헤치며 걸었던 최초의 사람들이 있어서 숲속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의 기억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우리가 배운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장 많이 알려진 가설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서 보여지는 패턴은 처음 정보를 받아들인 시점이 가장 빠르게 있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뇌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회독이 장기 기억에 유리한 부분이 이 지점에 있습니다. 반복되어 저장된 정보는 우리 뇌에서 생존에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수능 고득점자들 인터뷰 보면 교과서만 봤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뇌 과학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 인지 심리학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용어, 그리고 표현, 이론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 한두 가지 외웠다가 관련된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할 때 외운 내용 써먹으면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언급했듯이 생존에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이해된 것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회독은 이런 지식들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크게 줍니다. 전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하는데 세상을 이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인지적 틀 또는 개념적 구조를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각의 틀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독은 오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결하는 고차원적 사고 훈련입니다. 새로운 책을 처음 읽게 되면 생소한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각각 낱장으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회독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의 스키마로 정리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책상에 뽑아둔 낱장의 정보들을 바인더에 묶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남기는데 중요한 과정이 아웃풋의 과정인데요. 읽는 행위보다 떠올려보는 행위가 더 중요합니다. 회독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읽게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좀 더 유리합니다. 독서 노트를 쓰는 일이 읽었던 내용을 나의 언어로 재생산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죠. 하지만 이동 간에 책을 읽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공간 등의 제약이 있어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독과 메모는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회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책의 여백을 활용해 메모하는 것이에요. 노트는 들고 다니기 힘들어도 대신 볼펜 한 자루는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저는 보통 사색 볼펜을 사용하는데 파란색은 내가 모르는 이론이나 생소한 단어들의 뜻을 적는 데 활용하고 녹색은 내 생각이나 반론 혹은 감정에 대한 것들을 적는 데 사용합니다. 빨간색은 형광펜 대용으로 밑줄이나 중요한 키워드에 표시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메모의 기술은 뇌 과학과 인지 심리학의 이점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메모는 시냅스 강화하는 방법으로 유용한데요. 자신이 손으로 직접 메모한다는 것은 우리 뇌가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손으로 쓰는 행위를 통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어 시냅스 연결을 더 복잡하고 두껍게 만듭니다. 인지 심리학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요약하고 내 생각들과 감정에 대한 것들을 메모하는 것은 읽었던 내용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때 스키마를 자극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던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떠오르는 경험 한 번씩 하게 되는데요. 이게 스키마가 자극이 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몇 회독이 좋을까요? 그에 대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회독의 주기도 정할 수 없죠. 사람마다 책을 읽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책에 부여한 각각의 가치마다 다를 테니까요. 저는 인생책으로 꼽는 책은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읽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해둔 메모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메모는 나만의 주석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메모는 단순히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학적인 독서 도구입니다. 그리고 회독할 때 필요한 지식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책을 더럽게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더럽게 읽지 않으면 머릿속이 더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메모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회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성공한 분들은 다독가이기도 하셨지만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은 꾸준히 회독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회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